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도에 의해서 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정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에서 왜 이 사적 결사체인 정당 제도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존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이지 정당 자체를 존중을 갖다가 보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단지 정치적 조직체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결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로부터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다면 어떤 정당도 제거돼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정당이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정당의 기능이나 정당의 어떤 성격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지 그 정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한다면 당연히 그런 정당은 헌법 질서에서 배제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 외의 내용들은 사실은 뭐 절차라든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뭐 장 교수님 논문을 보시면 충분히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왜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중재되는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통진당에 대한 어떤 강령이나 또는 그동안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헌법입니다. 공동체의 존립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오늘날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여러 요소들을 수용함으로 해서 민주주의 헌법 속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냐면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입니다. 우리 헌법의 소위 사회적 기본권 영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평등의 자유를 갖다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평등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상대적 평등을 통해서 평등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자유가 더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위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이지 평등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명히 간극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에 결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면서 이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교수님 논문에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왜 국가의 구성원들이 그것은 우리가 국민이나 정당이나 단체나 불문하고 국가적이든지 불문하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 그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당의 보호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정당도 일정 부분, 일정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오늘날 정당적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당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주의 틀에서 보호되고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이 오히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나 그리고 그 목표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갖다가 확립하고 그것을 보장하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 헌법이 오히려 역으로 정당해산심판 제도로 8조 4항에 딱 무시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정당의 목적 그리고 활동은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목적은 사실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령이라든지 아니면 당원이라든지 당규라든지 각종 출판물, 기록물 등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까 우리 헌법이 추구한 바에 따라서 거기서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정당의 유연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요. 활동은 정당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것은 뭐 이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도 하셨고 또 함주제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나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묻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같은 경우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 구성원들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신분의 문제인데, 이미 독일에서는 1950년대 공산당 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자격을 다 박탈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성문헌법 국가에서 실정법의 명문 규정이 없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의 자격지위를 갖다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후에 법에 섰다가 규정을 함으로 해서 논란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는 그 국회의원이 같은 국회의원이면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자진 정당의 해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정당 자체의 유연성 여부를 판단해서 강제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구성원들은 어찌됐건 원칙적으로는 다 유연적인 그 정당의 활동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추종해서 그 정당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속된 국회의원들도 법리상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그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 문제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날 그 작년에도 독일에서 연방 상원에서 그 극우당에 대한 그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만, 연방 정부에서는 증거가 아직 구체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청구할 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독일은 상당히 구체적인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이 헌법의 범위 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헌법 자체가 정당 제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을 해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헌법 구조부터 해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같을지 몰라도, 다 민주국가에서 민주헌법이 지향하는 바는 동일할지 몰라도 그 구조라든지 체계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틀리고, 또 어찌됐건 제도가 독일에서 왔다 해서 우리가 독일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헌법 질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충족이 된다면 그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